생활. 그 제사상에 이렇게 음식 올리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도로 하는 거하고 그냥 생활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먼저 완전 올리고. 이게 좋은 차는 혀도 맛이 나요. 머리로 맛이 나요. 머리로 향이 올라가면서. 아, 저 좋은 차. 경치가 더 좋습니다, 스님. 땅에서 나는 우유가 있어. 지유차라, 지유차. 색깔이 황금색. 이게 노란 거 이건 뭐예요? 콩인가? 망고 젤리. 아, 망고 젤리. 망고 젤리가 완전히 액센트가 되네. 사람당 100명씩 일당 100으로 해서 한 사람당 100명을 대표해서 300명이라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처음에 그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이제 강의를 하라고 발표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뭐 몇 명만 있어도 말하려면 막 떨리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몇십 명 되는데 강의를 하라니까 막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다 준비를 했지.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나무들을 보고 전부 사람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한 2번 연습을 했어요. 아 근데 자신감이 탁 생기더라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 이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야 그게 마음에 도움이 아주 됐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강의 잘하냐? 떨지도 않고 되게 잘하냐 그러더라고. 우리가 뭘 운동을 해도 그렇고 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엉겁게 하면 막 당황하고 이러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 어떤 심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효과가 안 나요. 큰 거라. 그냥 연습하는 거고 그 산에 온 산에 나무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 했는데 뭐 몇십 명 앞에서 하는 거는 막 가벼운 거라. 자, 한 잔 더 하시고. 스님 이번에 초파일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명상회에 최고 그 지도법사이신 우리 혜진 스님 모시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법문을 듣고자 이래 찾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로 우리 병아리방 방장님 김은희 쌤 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일상
힘세지는 탐심으로 괴롭고 싫은 것은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성냄의 마음이 진심으로 괴롭습니다.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탐심과 진심을 다스려야 좋을까요? 먼저 정의 듣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불교의 뭐 핵심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만 해결돼도 우리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지죠. 근데 사람이 이제 화를 내면 또 화가 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 다음 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화를 내면 그 화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그죠? 내가 제일 먼저 괴롭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화를 내면 상대방이 불편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화의 1차적인 희생자가 나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화를 내는 데서 굉장히 그 자제도 할 수 있고 왜 내가 화를 내서 내 자신을 해쳐야 되지? 그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요즘 지혜로운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안 하겠죠. 근데 그 내가 1차적인 희생자라는 걸 모르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 1차적인 희생자가 나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알아도 화내는 걸 굉장히 그 조심하고 자제하고 또 안 내려고 노력한다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화가 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 화를 내지 마라 이러지는 않아요. 요즘 화 참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은 병이 뭐죠? 화병. 예, 화를 참다 보면 화병이 나요. 근데 화가 안 날 수 있으면 좋지만 화가 났는데 그걸 안 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근데 이상적인 거는 화가 났더라도 이제 하루 1년 뭐 죽을 때까지 다음 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 내 자신이 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뭐 한 5분 10분 정도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뭐 한 달, 1년, 평생 다음 생까지 내 그 화를 안고 간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를 안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살다 보면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화가 난 그 화를 지속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상적인 거는 내가 화가 났다. 1초 화를 내고 다 털어버릴 수 있으면 제일 좋다. 1초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와요.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순간 다 털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난 1초간 화를 내라. 1초. 가능하면 1초 이상 지속하지 마라. 아, 내가 화가 났네? 정도 하고 끝내는 게 좋다. 근데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안 내면 그것도 문제예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경우에 맞게 내가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화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초 이상 지속되면 나는 이미 그 화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된다. 그래서 5초 정도 되면 이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1초 정도면 탁 뭐가 그 시동이 탁 걸리려다 탁 꺼지기 때문에 큰 뭐 이런 뭐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마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적어요. 5초 이상 되면 막 열도 팍 오르고 심장도 막 튀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목이 팍 땡기면서 나이 든 사람들 해서 심장마비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뇌경색도 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많은 데미지를 내가 90%, 95% 내가 희생자가 되고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3%, 5%, 10%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렇게 이 어리석은 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뭐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하는데 그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 전문적인 수행자는 화를 안 내는 게 가능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깊이 수행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일상의 이런 삶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화를 안 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화를 너무 안 내도 바보야. 화는 낼 때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돼. 또 짐짓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애들 교육상 또 뭐 내가 너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상대방이 너무나 무례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그런 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불교 수행해서 뭐 호구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내 화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그 화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그래서 평생 가을 게 1년 가고, 1년 가을 게 한 달 가고, 한 달 갈 게 하루 가고, 하루 갈 게 1시간 가고, 1시간 갈 게 1분 가고, 1분 갈 게 아까 몇 초라 했죠? 5초 가고, 5초 갈 게 1초 가고, 1초에서 탁, 1초 만에 탁 털어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물론 이제 수행에서는 훨씬 더 미세한 시간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1초보다 훨씬 미세한 순간에 털어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1초 만에 그걸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래서 첫째 희생자가 나라는 사실만 알아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를 내는 첫 번째 이유가 아무 기대도 없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기대에 실망했을 때. 그래서 기대치가 뭐 100인데 결과가 50%뿐이 안 나왔다. 그러면 50%만큼 화가 날 수 있겠죠, 그죠?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에 보면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이 높은데, 다르게 얘기하면 현실 감각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너무 많은 걸 바래. 그래서 이 바램을 좀 내려놓는 연습. 근데 바램을 내려놓는다고 완전히 내려놔지진 않죠, 그죠? 근데 내가 바램을 한 50% 정도만 내려놔도, 지나친 기대를 한 50% 정도만 내려놔도 화낼 일이 확 줄어든다. 그 다음에 화의 강도도 확 줄어든다. 그 다음에 화의 지속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우리가 많이 갖는, 삶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 기대치를 막 무한 확장시키는 시대예요.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그걸 제대로 필터링을 못하면, 우리 사회적인 그런 거 필터링을 못하면 그런 이런 부추김에, 사회적 부추김의 희생자가 된다. 그래서 남은 어떻게 하면 돼? 니는 왜 그러냐? 다른 집 남편은 뭐 당신은 왜 그러냐? 다른 집 아들은 애들은 이래 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 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해서 기대치를 높인다. 기대치를 높이면 뭐 그게 내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내 어떤 불만이나 불만족이나 화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치하고 현실치하고
요 사이만큼 그게 화로 전환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많이 바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나를 화나게 한다. 내 심장마비 오게 한다. 내 뇌졸중 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기대치를 높일 이유가 없다. 이 사회적인 이런 광고나 이런 부추김에 내가 희생자가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돼도 내 자신의 화를 많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내 안에서 뭔가 생겨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성향이 맞지 않았어.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 경우를 살펴주지 않아서.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내 기대치와 바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듯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항상 부족하듯이 남이 나에게 잘못해주는 거 당연하다. 잘 살펴주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 살펴주고 잘하면 감사한 거고 못해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요렇게만 생각해도 또 화낼 일이 또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바른 이해와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화를 낼 수 있는 원인들, 조건들 이것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돼도 우리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해서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이해만으로도 바른 판단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내가 불난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난집에 내가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면 타 죽겠습니까? 안 타 죽겠습니까? 들어가면 타 죽죠. 안 들어가면 안 타 죽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위험한 상황이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사이렌 소리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이렌 소리 나이다. 이건 바로 내가 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저번에 우리 불교에서 이 세상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불난치과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불난치기요. 그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그 자체가 불난치기라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왜 화가 화요? 화가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간 내가 타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밥을 먹다가 내 배부르다. 숟가락 놔야 될 때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기대치가 높구나.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내가 화에 희생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판단만 분명하면 절대 어렵지 않다. 불난집을 보고 쫓아 들어가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은 불이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조심해서 들어가. 팍 들어가면 다 죽어.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조심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내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도 내가 힘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다. 오게 답이 나와요. 근데 젊었을 때는 막 힘 좋고 할 때는 막 어디까지 내가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 자기 영역을 알고 자기 영역을 지킬 수 있으면 화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죠. 그 기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의 범위를 아 나는 요 정도까지다. 저 사람에게도 막 요 정도까지 바랄 수 있겠다. 이걸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왜? 우리는 항상 그 반복하니까 매 순간 반복하니까 우리가 그런 알아차림을 갖고 바른 판단을 갖고 잘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행에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혼자 달리기 하면 1등이다. 혼자 달리기 하면 무조건 1등이다. 예. 그러나 여럿이 달리기 하면 1등도 있고 꼴찌도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면 벌써 성패가 반반이야. 여기서 내가 100점을 맞겠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50점이 최고예요. 평균 50점이라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삶에서는 모든 사람이 프로야. 하다못해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 삶에 대해서는 프로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프로와 프로들이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 내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 투수도 최고 잘 던지는 사람이고 타자도 가장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타자의 최고 확률이 몇 프로예요? 알아요? 3할 때가 최고예요. 3할. 예. 프로 중에 프로가 3할 때라니까. 홈런 타자는 장타하는 사람 2할 때고. 2할 때. 그러니까 30%. 프로와 프로가 만났을 때 30%가 최고의 승률이에요. 우리는 자꾸 100점. 100점을 자꾸 이래 이야기하죠. 근데 최고의 프로가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건 30점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근데 뭐 어디 시험 치면 40점이 가락이에요. 60점이. 요즘 60점이요? 평균 60점에 40점 가락 뭐 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 모든 걸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야구를 한 번씩 봐요. 최고가 승률이 30%.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하고 이렇게 해서 10번 중에 3번만 내가 내 마음의 그 상을 내가 극복했다면 우리는 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 업식이라는 것은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그 자기 스타일대로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수행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10번 중에 한 번만 내가 내 이 감정의 상태를 극복하고 승리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 내 업식은 이미 프로라니까. 내 업식은 수없는 생을 통해서 내 이 감정의 선을 다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초보 중에 초보라. 근데 그런 감정들을 사소한 것들은 내가 쉽게 극복하지만 큰 감정이 왔을 때는 내가 극복이 안 돼. 쉽지 않아요. 근데 10번 중에 한 번만 내가 그걸 극복해냈다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수행을 수행한다는 사람 그것도 뭐 극복을 못해? 이렇게 막 사람을 도매금을 그냥 퉁쳐버리는데 그 수행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자 달리기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이 우리 업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약해서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 오히려 또 바른 거고 100번 중에 한 번만 내가 그 업식을 극복해도 대단한 것이다. 근데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이 화에 맞저항을 해서 내가 이 화를 누르면 이 화라는 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서 마치 수류탄을 내 몸으로 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화가 팍 일어날 때는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진다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져요. 화를 안 내면 모르지만 화가 났는데 수류탄을 안 깠으면 모르지만 수류탄을 까고 나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라니까? 화가 났는데 이걸 누르려 하면 내가 더 터져버린다니까? 수류탄 터지는데 덮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풍지박산 나버린다니까?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탁 벗어나서 내 화를 지켜봐야 돼. 도망가야 된다니까, 도망가. 근데 그걸 막 화를 막 누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감정선이 막 신경계가 막 손상을 입고 막 이거 뭐예요? 심장마비가 오고 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억누르려고 하니까 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내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보면 이 내 게 아니야. 지금 관찰해보면 탁 일어났다가 아마 화가 나도 이게 1시간 이상 화내려면 힘들어. 화가 점점 날짜는 팍 났다가 점점 요렇게 화가 꺾어져 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해보면 화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일어나는 걸 누르려면 내가 떨어져. 근데 내 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왔다 끝까지 때리고 탁탁탁 때리면 좀 쉽게 말할 때. 그래서 화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화가 팍 치밀어 오를 때는 절대 이거 맞대응하면 안 돼. 참아야지. 이러다가 내가 터진다. 안으로 터진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안으로 터져버린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화내다가 뇌졸중 이런 거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뇌졸중 오고 심장마비 오고. 그때는 탁 그 감정에서 내가 한 발 물러나서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탁 갈 때 요놈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뒤따라가면서 관찰을 해줘요. 사라지는 것이다. 점점 약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그 관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화가 확 일어나서 온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화가 나지만 그 관찰이 한 번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이러지만 이것도 사라질 것이다.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것이다. 그 내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3번 관찰하고 4번 관찰하고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점점 내가 아니고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별개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 또한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여유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를 안 낼 수 있으면 좋지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화를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라는 거는 이 황소하고 똑같아. 황소를 앞에서 맞대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거 막 황소 막 힘이 져가지고 푹 가지고 그래.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이 화를 갖다 뭐 뒤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뭐 꼬리 잡는다고 잡았다가
뒷발이 채이면 그것도 만만치 않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황소를 뭐 앞에서도 안 되고 뒤에서도 안 되니까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코를 껴가지고 코를 딱 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무시무시한 황소가 코만 딱 껴가지고 딱 당기면 선한 양처럼 쫄쫄쫄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이 화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그 화 전체로 대응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관찰이라는 우리가 관찰이라는 이 고삐를 가지고 몇 번 관찰을 해보면 통찰이 생겨요. 통찰. 관찰은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만 통찰은 뭐냐? 아 이거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전체 상을 탁 감지하고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 이 화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뭐 어떤 것들은 대부분 한 80% 90%는 이 정도에서 컨트롤이 돼요. 그러나 이제 오래되고 막 이제 이 전생부터 이런 섭에서 오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계속 관찰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화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자해관을 많이 해줘야 돼. 그 감사의 마음, 어떤 사랑의 마음, 공성에 대한 무아 공성에 대한 자각 이렇게 자꾸 해서 그걸로서 내 이 업식을 씻어줘야 돼. 자꾸 씻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다음에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남편이나 부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자식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근데 그렇게 몇 번 해주고 나면 그렇게 믿던 사람이 그 미운 강도가 뚝 떨어져요. 뭐 주위에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뭐 전생에 뭐 인연이 있겠지.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어쨌든 행복해라. 뭐 네가 행복하면 내가 안 괴롭히겠지. 뭐 이래 많이 해주고 나면 그래 믿던 인간이 그 미운 감정이 뚝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감정이 안 생겨. 미운 감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화의 문제는 많이 다스려진다. 근데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오늘 밥 먹었는데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도 매일 꾸준히 해줘야지 어떤 그런 힘이 생기지. 며칠만 수행 안 해도 또 과거 생부터 쌓아온 이 업식들이 치고 올라와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최고의 프로 야구 선수들도 매일 연습해요. 매일 연습해요. 그 뭐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도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안 돼. 이틀 연습 안 하면 동료들이 안 돼요.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 돼요. 내가 이래 평소에 수행을 안 하면 내 업식이 내를 싹 틈을 보고 있다가 싹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이 오온, 오치온, 오온 덩어리 이 육신을 극복하기 전에는 업이 따라온다. 자체가 업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것도 전부 업덩어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얽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를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고 그런 거 알아차림의 그런 것이 안 되면 마치 이제 땅에 잡초가 일어나서 잡초 순식간에 잡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일어난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화가 난다니까. 기억으로 평소에 기억도 안 나던 게 잠잠해지면 옛날 기억들이 막 일어나서 그 기억에 이 화가 확 붙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마군이다 말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기억 하나 탁 오는데 그 감정이 확 때려본다니까.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생각 자체는 중립이에요. 기억 자체는 중립이에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는데 그냥 이게 다 달라붙어 버려.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기쁜 것보다는 화난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중에 수행해 보면 우리 이 업식 자체가 화 덩어리야. 업식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업식이 나중에 액화가 돼. 액화도 수행이 이렇게 되면서 업식이 이게 액화가 돼요. 액화는 0.019람만 해도 뭐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 있는 우리 업식의 독성이 어마어마하다. 청산가리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 업식의 독성이 있다. 왜 그러냐?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보다는 화낸 일이 훨씬 많이. 그래서 우리 DNA 속에 내가 볼 때는 한 98%는 화야, 화. 화가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계를 살아오면서 이 화라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라니까. 화를 내면 확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화라는 거. 삼계는 화택이다 하잖아요. 그럼 이 세계 자체는 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화의 문제는 그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마치 그 화구소를 구두를 탁 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화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근본이 너무나 깊이 이렇게. 그러나 일어난 화를 컨트롤할 수는 있다. 100% 우리 화를 정화시키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아라한이나 붓다가 돼야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아라한이라도 업식을 완전히 정화한 대아라한이 됐을 때 화 안 나는 그 상태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나 수행자들은 그게 힘들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 화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요걸 관찰할 줄 알면 우리는 결코 화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오늘 화이고 또 아까